도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현장에 임차인의 짐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이 있으니 이제 임대인이 직접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려받는 권리와 그 안의 물건을 처분하는 권한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점유를 회복한 뒤 새로운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잔존물 처리에서 누가 물건을 제거하고 누가 보관하며 어떤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서류 상자와 책상, 작은 기계, 개인 가방이 여러 곳에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낡고 가치가 없어 보여도 실제 소유자에게는 영업자료나 개인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무엇을 버릴지가 아닙니다. 현재 자진 인도를 협의하는 단계인지 집행관이 진행하는 강제 집행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인도를 협의하고 있다면 물건 목록과 반출 방법, 인도 상대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출을 언제까지 할지 합의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전달됐는지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처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 두절은 확인해야 할 사실이지 물건을 자동으로 포기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미 인도 강제 집행 단계라면 절차의 중심은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 목적이 아닌 동산이 남아있다면 집행관이 이를 제거해 채무자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다고 해서 임대인이 대신 가져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인도 상대가 있으면 집행관이 그 사람에게 물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다면 집행관이 보관 절차로 이어갑니다. 물건을 옮기는데 운반 인력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인도하고 어디에 보관할지 법정 절차를 집행하는 주체는 집행관입니다. 이삿짐 업체가 스스로 태거나 폐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집행관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기보다 현장 인도에 출석해 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전에 예상 물량을 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형 집기나 깨지기 쉬운 장비, 문서 상자처럼 특별히 확인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준비할 자료도 한 묶음으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 관련 자료처럼 사건을 식별할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도면으로 정확한 주소와 호수, 부속 공간도 대조합니다. 현장에는 같은 건물 안에서도 다른 점유 공간이나 공용 부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존물은 전체 모습부터 촬영합니다. 그 다음 물건별 근접 모습과 놓여있던 위치를 순서대로 남깁니다. 수량과 색상, 외부 식별 표시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문서 상자처럼 내용이 보이지 않는 물건은 임의로 열어 분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외관과 봉인 상태, 놓인 위치를 기록하세요. 촬영한 파일은 원본을 유지하고 촬영 시각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보다 더 먼저 확인할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조서입니다. 인도 집행조서에는 동산을 법에서 정한 상대에게 넘긴 사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보관했다면 보관한 사실과 보관 동산의 표시도 적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빈 공간만 확인하고 돌아오면 이 중요한 경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집행조서에서 물건 표시와 인도받은 사람, 보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보관 장소와 수취 통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반이나 보관과 관련한 실제 영수증은 사건 자료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기 위한 근거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계속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연락했다거나 며칠 보관했다는 숫자만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수취를 계속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은 공탁하는 후속 흐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횟수나 보관 기간을 임의로 고정 기준처럼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물건의 성질과 보관 상태, 수취 요청과 응답, 집행기관의 조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취 요청을 보냈다면 전달 기록을 남기세요. 상대방의 응답도 원문 상태로 보관하세요. 운반 영수증과 보관 영수증은 서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허가나 매각, 공탁이 이어졌다면 그 후속 사건 자료도 같은 순서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줄에는 집행 사건과 목적물 표시를 적습니다. 다음 줄에는 잔존동산의 전체 사진과 물건별 목록을 놓습니다. 그 아래에는 인도받은 사람과 집행관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집행조서 기재, 수취 통지, 운반과 보관 자료를 연결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현재 어느 기관에서 어떤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지 적어두세요. 버릴 물건을 고르는 표가 아니라 절차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도 절차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자료 확보에서 시작해 소송, 판결, 실제 인도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잔존물 문제라도 현재 단계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판단만으로 앞당기지 말고 집행관의 기록과 사건 경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자료 확보부터 명도소송, 인도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점검합니다. 명도소송 잔존물 처리 때문에 절차의 마지막 단계가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무료 전화 상담은 이 591-5657로 문의해주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